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이 주도권 경쟁, 정체성 게임, 정당성 내지는 정통성을 어느 정당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쥐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야권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야권의 적통의 뿌리인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할 텐데 선거 결과에 어느 쪽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계기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호남의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전략적으로 투표해 왔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다가가는 길인가 하는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 결과를 두고 보시게 되지만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더민주당에서 저는 호남에 발 못 붙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금방 계속 얘기한 연장 속에서 더민주당 내에서 호남 정치는 주변부화되고 변두리화됐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전남일보에서 조사한 거 보면 광주 세 군데를 조사했더니 50% 이상의 시민이 국민의당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전북이 어쨌든 야당의 뿌리입니다. 이 호남의 선택이 야당의 정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호남의 선택은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국민의당이 선택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공천한다 이렇게 하니까 김종인 대표의 물갈이식 공천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지지도가 높아진 반면에 국민의당 지지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데이터가 나온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외연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제1야당으로서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갈수록 이렇게 호남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점이 이제 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 우리 국민의 가장 가려운 데가 어디냐? 불평등입니다. 임금 격차,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열린우리당을 장당하고 만들었을 때 5% 지지율 가던 정당이 30%로 올라간 핵심에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 작은 예를 들면 재래시장 민심을 잡은 데 있습니다. 재래시장 특별법 제정이라는 우리가 과반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한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전라북도 도당이 중심이 돼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노동의 대가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만큼 지급하는 그런 공정임금법을 제정하자 하는 그런 제안. 그래서 응답하라 국민의당 이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당 중앙당이 이것을 총선 정식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 공정임금법은 미국에서 하고 있고 OECD 국가들이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조차도 입법을 시도했던 법입니다. 정부의 조달공사, 조달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다리를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슨 이런 정부 공사에서 시방서가 있어요.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모래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공임 단가가 나와 있어요. 덤프트럭 기사는 21만 원, 벽돌공은 15만 원, 미장공 15만 원 이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덤프트럭 기사는 10만 원 받습니다. 벽돌공, 미장공은 7만 원 받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건 불법, 위법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입법을 시도했던 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350만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노가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노가다라고 부르는 분들에게도 뭔가 그 안정적인 소득, 말하자면 땀 흘린 대가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민의당을 찍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지지율 상승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호남의 주도권을 선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적톡성 내지는 이 전통성을 뿌림을 자임할 수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세를 확산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 친노 세력 패권 구조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호남을 소외시켰던 정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친노 패권 구조와는 달리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입니까? 아니면은 김종인 대표의 경력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복합적이겠지만요. 제일 핵심은 역시 여당은 새누리당은 영남이 주인이었고 이 야당은 그래도 호남과 호남 출신 당원이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째 지금 이 호남의
당원과 호남의 이 야당에 대한 목소리가 실종돼 버렸거든요. 네. 아까 말씀처럼 더민주당을 호남에서 뽑아줘봐야 당내 목소리가 없습니다. 전북이나 광주나 전남에 호남 의원들은 있지만 한국 정치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인물 경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그 당의 과거 학생운동 내지는 민주화운동 내지는 또 목숨을 걸고 사투를 민주화운동하면서 사투를 벌였었던 그런 어떤 운동의 경력 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김종인표 공천을 받고 지금 나오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이렇게 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다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어떤 그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들이 있는데요. 왜 지금 그 운동권 그 정당에서 민주화 운동의 적통이었던 그런 어떤 인물들까지도 숨죽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불정당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더민주당이요. 지적해야 할 것을 마땅히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파탄, 외교안보 정책의 지금 총체적 위기 아닙니까? 네. 민생경제의 파탄.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소득 격차는 심해지고 가령 작년에 실질 국민소득의 성장은 0.9%거든요. 그것도 네.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공적보조 이거 빼놓고 나면 일반 국민은 뒷걸음질 친 거거든요. 공식적인 경제성장은 2.9% 했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 이거는 0.9인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런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없는 거예요. 불비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야당답게 투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건 싸워야 되는 거죠.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는 다퉈야죠. 그런데 불투쟁.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대안을 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좀 수정하고 타협하고 이런 불시정. 그러니까 불비판, 불투쟁, 불시정. 야당의 존재 의미가 지난 3년 동안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 시절에 그때 79석이었어요. 네. 제가 대변인 하면서 79석인데 항상 청와대는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는 야당을 의식했습니다. 네. 늘 야당의 의견을 두려워했고 긴장했죠. 두려워했죠. 네. 그리고 참고했습니다. 지금 의석은 130석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거나 참고한다는 증거는 어디 없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확실한 야당으로서의 척추가 정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판이 김종인 대표를 모셔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를 들어서 북한 괴멸론을 얘기하는데 야당 의원 수십 명 중에 한 명도 나서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야당, 이런 야당의 존재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사실 폐지시켰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은요, 청년의 미래를 막은 겁니다. 말하자면요, 124개 공장이 천사가 흑자가나는 공장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희망의 출구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돈을 못 벌면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그분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다 돈 버는 기업들입니다. 자, 124개 공장을 1200개, 12000개로 만드는 것이 좋은 정치지 이것을 없애는 정치는 그런 좋은 정치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개성공단 폐쇄가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참, 이 전대미문의 이런 현상이 지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권 연대를 주장하는 주장파들이 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파가 있고, 선거 끝나고 나면은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분열로 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수의 야권 지지자들은 통합해서 연대해서 새누리당과 적벽대전을 치를 수 있으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러나 친노 패권 구조가 청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덩치만 큰 야당이라 해봐야 이거 정권교체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하려면은 야당 내지는 야당권 내에 정권교체, 야권교체, 주력세력교체, 정치인교체부터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디딤돌을 두툼하게 쌓고 나서 그 세력 가지고 중원을 장악해서 적벽대전으로 정권 교체하면 그거 훨씬 빠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대에 대해서, 야권 연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뭐 후보들 간에 이렇게 연대하는 거야 말리지 않겠지만은 또 수도권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후자의 입장입니다. 네. 저는 유권자의 그 현명한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부의 고민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또 현재 저는 백의종군하는 입장에서 중앙당 지도부의 일에 좀 떨어져 있는 입장입니다. 네. 지역구에만 계십니까? 네, 지금 처음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